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그 위정교사가 있습니다. 위정교사. 이거는 이제 그 배성희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죠. 위정교사는 이제 그 처음에 이게 단독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백현동하고 대장동, 위례 이 사건은 이제 그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버렸던 거죠. 김정중 법원장이.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그 같은 재판부인데, 재판부는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같은 재판부인데 심리는 분리해라. 심리를 분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 위정교사만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준비 절차도 안 하죠. 그냥 바로 이제 공판기를 열어서 한두 번 하고 끝내는 이게 통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판사가 준비 절차만 2번을 한 거예요. 2번을. 그래서 이제 어제 11일, 어제 날짜로 어제 제2차 2회 준비 절차를 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재판, 공판은 이제 1월 8일 날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배성희 변호사하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김진성 씨는 뭐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다 이제 그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내가 이제 위정을 했다. 그때 솔직히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요, 이재명을 몰기 위해서 KBS의 최철호 PD는 고소를 취해버리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렇게 모의했다고 정언했는데, 실제 그때 김진성 씨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죠. 수행비서기 때문에 아예 그 회의팀에도 안 들어갔지만 실제 김병량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을 주범 몰기 위해서 최초로 고소를 취한 이런 게 사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모르는 사실이죠. 김진성 씨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를 수차례 해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야,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말을 해줘. 정언해줘.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회유하고. 근데 사실상 경기도의사가 부탁하면 그때 김진성 씨는 김병량 시장이 죽고 나서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 이런 시점이죠. 근데 백현동 사업을 하는데 이재명이 도지사인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탁을 거절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가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마치 이게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위정을 했다. 이렇게 김진성 씨는 다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위정이라는 게요, 위정이라는 게 객관적인 외부 사실만 위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주관적인 거 위정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억이 나는 걸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난다. 또는 고 김문기서처럼 아는 사람을 몰랐다. 또는 모르는 사람을 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이게 대부분의 위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결국 김진성 씨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이걸 이재명의 회유, 실제는 이게 강압이죠. 강박입니다. 에 의해서 정을 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진성 씨는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1월 8일 날 그러면 이제 그날 결심하자.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이제 결심을 하고, 문제는 이재명이죠. 둘이가 공범이잖아요. 교사하고 위정. 이런 경우에 판결문을 판사들이 2번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진성 씨는 1월 8일 종결을 하는데 이재명이는 종결 안 하겠죠. 당연히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재명이가 몇 번 재판한 다음에 판결문은 같이 쓸 거로 같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재명 이자가 얼마나 이게 재판을 끌려고 하느냐면 이 위정교사 이 간단한 거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김진성 씨하고 최철호 PD 두 분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신청할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정이죠. 그런데 검사 사칭은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미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녹취록을 법원에서 털고 판사가 볼 때 이게 위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하면 한 번이면 끝나는 이런 재판입니다. 근데 제가 배성희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아직 기록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뭐 증거를 다음까지 1월 8일까지 정의를 뭐 신청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시간 끌라고. 이게 정인이 뭐 필요 있고 뭘 기록을 검토해요. 이 변호사가 옛날에 검사 사칭 사건에 변호했던 그 변호사 아닙니까?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데 무슨 기록 검토가 필요하고 무슨 이게 정인이 필요합니까? 저는 김동연 재판장 반드시 이게 총선 전에 한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김진성 씨 한번 정언하고 최철호 PD 한번 놓으면 그럼 이게 많아도 두세 번입니다. 1월 8일이니까 1월달, 2월달 두 번 하면 총선이 4월 아닙니까? 반드시 김동연 판사 인사도 없잖아요. 본인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빨리 총선 전에 3월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같이 위정교사를 선고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 그 김진성 씨가요, 배성희 변호사가 낸 기록에 보면 김진성 씨가 상당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위협을 느껴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떨고 있다. 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선고해달라. 이렇게 탄원서 호소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주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죠. 지금 이게 몇 명이 사고 났습니까? 고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 다음에 배소연에 같이 사는 남자 김현욱 씨, 그 다음에 전형수 비서실장,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병철 씨, 그 다음에 법인카드 압수수색할 때 세탁소 주인도 극단적인 선택 암시하는 유서를 써놓고 어떻게 발견돼서 구살생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 어떻게 유동규가 정지상이 재판할 때 변호인하고 불리한 증언하고 싸울 때 그날 어떻게 트럭이 계속히 1차선에서 트럭이 뒤에서 들이박아서 진짜 구살생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과연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반드시 이재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키맨 불리한 정은 3명이 있다 봅니다. 이 3명의 신분은 우리가 확실히 보호해야 됩니다. 검찰도 경찰도 반드시 신변 보호를 해야 됩니다. 3명이. 바로 첫째, 오늘 위정교사의 주인공 김진성 씨. 이분이 가족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잖아요. 반드시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분이 바로 이제 유동규 씨. 유동규의 교통사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앞으로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유동규 씨도 결정적인 키맨 정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조명현 씨. 법인카드. 지금 이게 계속 조사받고 있는 조명현 씨. 이런 분들도 반드시 이제 그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요,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정교사 이게 왜 중요하냐. 제보고요. 제보고 이제 이거 제가 뭐 이재명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이 범죄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형량만 보면 이제 그 뇌물 사건이나 성남 FC 또는 이제 대장동 배임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죠. 이런 게 중요한데 제보고요. 제보고에 이재명 재판이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과연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래 물으면요. 저는 위정교사 사건이 역사적 의미를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재판이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역사는요. 역사는 이제 큰 방향에서는 일정하게 흘러가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이게 사건 하나에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위정 교사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 항상 이재명이는 직접 만났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정진상이하고 통하죠. 그래서 정진상이는 절대 이재명이를 직접 못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뭐가 이게 귀신이 센지 이재명이가 직접 김진성 씨한테 위정을 해달라.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야, 그때 이렇게 백현동 사업 같이 하니까 설마 이게 문제되겠는가?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왜 김진성 씨가 녹음을 다 해놨겠습니까? 이재명 이자는 항상 말을 바꾸니까 나도 이게 녹음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재명이가 약속 안 지키면 이게 위정 교사인 거 폭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어떤 이유 간에 자동 녹음이 됐든지 이게 녹음이 됐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이게 어떻게 압수수색 과정에 적발이 됐나? 이 녹음이 몇 년이 됐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지나면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빛을 봐서 완전히 역사 밖으로 이 녹취록이 백현동 수사하다가 압수가 됐다는 거, 이것도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게 사소한 사건이지만 기적적인 일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이게 이재명이가 뭐 집행유예나 잘못하면 이게 법정 구속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재판은 뭐 그대로 이게 실형이 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직접 전화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정말 우리 역사에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이게 기적이 연달아 일어난 이게 바로 위정교사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게 어떻게든 재판을 오래 끌려고 하겠죠. 근데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 4개가 나올 겁니다.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 총선 전에 저는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첫째, 김용 재판이죠. 이미 선고됐죠. 우리 조병구 부장판사. 정말 이게 대단한 판사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동기와 같은 바이지만 조병구, 이분이 김용에 대해서 판결 선고한 거, 이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첫째가 김용 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거 백현동의 김인섭, 정바울 재판입니다. 형사 27부의 김옥곤 부장판사. 이분도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10개월 만에 김인섭, 정바울 내일 모레 12월 15일 내일 모레 재판 종결한다. 그리고 1월 중에 선고하고 난 떠난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백현동의 김인섭이가 로비를 해가지고 4단계에 상향됐다. 이게 판결문에 놓으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에서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거짓말이 판결문에 드러나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재명은 완전히 끝나는 백현동의 김인섭, 정바울 재판이 1월 중순에 선고된다. 이게 결정타가 되는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바로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화영. 제가 이제 내일 그 신진우 부장한테 재판을 받아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김만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화영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이화영이가 이제 뭐 판사를 바꿔달라 기피 신청했는데 이 대법원 왜 빨리 결정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좀 끌고 있지만 곧 아마 이게 그 기각이 되면 재판이 바로 시작됩니다.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달에 바뀝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 이화영 건은 선고하고 떠난다. 이게 확고한 방침입니다. 자, 이화영이 판결이 선고되면 쌍방울이 외국환 관리법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북한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판결문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재명한테는 결정타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김진성 위정교사, 이게 총선 전에 선고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김진성 씨가 자백하니까 유죄가 되죠. 근데 정범이랍니다. 위정한 사람을 정범. 근데 정범이 유죄가 됐는데 공범인 교사나 방조범이 과연 이게 유죄가 안 나올까요? 김진성 씨가 자백하니까 유죄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재명 미리 보는 판결 아닙니까? 이재명에도 이게 유죄가 나오죠. 근데 저는 법에는 정범하고 교사범은 형량이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형량에 따라 처벌한다. 법은 그래요. 근데 저는요, 김진성 씨보다 이재명이가 훨씬 나쁘다. 김진성 씨가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김진성 씨는 그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공장이 강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의 회유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정을 한 겁니다. 정상 참작이 되죠. 근데 이재명이는 그 대가를 주고 백현동,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날아갈 걸 위정을 통해서 재판을 뒤집었잖아요. 아주 질이 안 좋죠. 우리가 위정 중에 법정 구속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고 징역형이 절반, 벌금형이 절반인데 징역형 절반 중에 구속이 되는 게 10% 됩니다. 근데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상위 0.00001%에 들어가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위정이다. 그렇다면 이게 법정 구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네 가지가 총선 전에 선고되면 이재명 다른 재판은 아무리 끌어도 미리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마 저는 김진성 씨 정말 우리가 신변 보호를 잘하고요. 빨리 조속히 재판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